안녕하세요. 국어 5등급 국포자가 수능에서 1등급 받은 비법을 알려주는 채널 국어 행동 강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어 성적을 한 등급 올려주는 비문학 독해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수능날 평가원을 무찌르는 데 도움이 되는 무기 하나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가원이 자주 쓰는 비문학 지문 구조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인서트 구조, 리스트 구조, 프로블럼 구조, 퀘스천 구조, 시퀀스 구조가 그것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서트 구조, 즉 삽입 구조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영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서트 구조란 처음에 A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B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다시 A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에 대해 이야기하면 되지 평가원은 왜 쓸데없이 사이에 B를 삽입해서 헷갈리게 만드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쓸데없지 않습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이도 지문으로 유명한 2015 수능 슈퍼문 지문입니다. 글의 초반부터 슈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 필자는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이 A, 즉 주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현상은 달의 공전궤도가 타원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하더니 이 문단에서 뜬금없이 타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타원에서 다시 20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쯤 되면 독자는 슈퍼문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수학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글의 주제인 슈퍼문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타원, 20률, 심지어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원지점, 근지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문장인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에 답하는 문장,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문장을 읽듯이 넘어가 버립니다. 왜 이런 문장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삽입된 타원, 20률 근지점, 원지점에 관한 내용에 빠지지 않고 주제와 관련된 문장인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에 반응하고 이를 집중해서 읽었다면 4번 선지는 아주 쉽게 적절한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가원은 왜 중간에 내용을 삽입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수험생에 대한 평가원의 배려입니다. 만약 평가원이 중간에 타원, 20률 근지점, 원지점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지 않고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묻고 바로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라고 답했으면 G1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은 근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몰라 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평가원은 근지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근지점은 달이 20률이 0.055인 타원 궤도를 도는데 궤도의 장축상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20률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또 20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삽입된 내용들이 B, 즉 깔아둔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서트 구조가 나왔을 때 이러한 깔아둔 용어들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제에 집중하여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구조의 지문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문의 첫 부분, 즉 1, 2문단을 집중해서 읽으며 이 글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위 지문과 같은 경우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슈퍼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과 같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후 깔아두기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이에 빠지지 않고 언제 주제와 관련된 문장이 나올지 항상 유의하며 읽어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첫 문단의 주제 A를 제시하고 B에 대해 서술한 뒤 몇 단락 뒤에 다시 A로 넘어오는 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B에 대한 내용을 서술 후 다시 주제와 관련된 문장인 A를 만났다면 주제로 돌아왔구나를 인지 후 다른 문장들에 비해 최소 3배는 집중해서 서두에 등장했던 A와 연결지어 읽어줘야 합니다.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 궁금하다더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슈퍼문이 발생하는 것이구나.
처럼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 읽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독해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인서트 구성 지문이 나와도 깔아주는 부분에 경도되지 않고 주제를 잘 파악하여 문제를 손쉽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평가원 지문들이 이 인서트 구성에 기반하여 서두에 무엇에 대해 쓸지를 암시 후 이를 부연 설명하고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구조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숲을 보면서 읽어나가면 글이 이해가 안 되고 튕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문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리스트 구조 지문의 특성과 독해법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